주인은 그것에 대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물건이라면 내가 사용해도 되고 누구에게 선물해도 되고 아니면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37강입니다. 오늘은 주인 주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는 주인이지요. 주인이라는 것은 대상이나 물건 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주인 주자는 점주자와 임금왕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점주자는 점입니다. 일정 부분이라 해석합니다. 그리고 임금왕자는 임금입니다. 왕이지요. 그래서 주인 주자는 점에서 왕인 게 주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일정 부분에서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왕에게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은 왕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큰 범위에서 주인은 아닙니다. 소유한 물건이나 사람에게 왕 같은 존재가 주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주인 되고 싶어하는 게 집입니다. 특별히 아파트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파트를 내가 구입했다 치면 그 아파트의 주인이 되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가 왕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었다면 오늘부터 내가 살아도 되고 남에게 빌려줘도 되고 다시 팔아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주자는 점에서 왕인 게 주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소유한 물건이나 사람에게 왕과 같은 존재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물각유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각유주는 모든 물건은 제각기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어떤 물건이라도 제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주나 구세주란 말에서도 주인 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주인 주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주인 주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살주자입니다. 살주자는 살다는 뜻이 있죠. 거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일입니다. 이 살주자는 사람인변의 주인 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인 주자는 주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주자는 살다라는 것은 사람이 주인 되는 방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주한다는 것은 사람이 그곳에 주인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집들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각 집에 대해서 집문서를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주자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월세로 살고 있든 전세로 살고 있든 아니면 자가주택으로 살고 있든 사람이 주인 되는 방법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살주자는 거주하는 것은 사람이 그곳에 주인 되는 방법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거주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주양난은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주소를 할 때 살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물댈 주자입니다. 물댈 주자는 물을 대다는 것이죠. 물을 대다는 것은 어디에 물을 공급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물댈 주자는 물수변의 주인 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주인 주자는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댈 주자는 흐르는 물에 주인 되는 방법이 물을 대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에는 주인이 없지만 물을 대게 되면 그 물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관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이 논에서 대고 있습니다. 물을 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흘러간 물 중에 논으로 흘러간 물, 이 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논 주인이 이 물의 주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물을 대게 되면 그 땅의 주인이 물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물을 대게 되면 이 논의 주인이 물의 주인도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물댈 주자는 물을 대는 것은 흐르는 물의 주인 되는 방법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은 주인이 없지만 대게 되면 그 물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고주일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주일척은 노름꾼이 남은 돈을 한 번에 다 걸고 마지막 승패를 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력을 기울여 어떤 일에 모험을 거는 일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사나 주일할 때도 물댈 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인 주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기둥 주자입니다.
기둥주자는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둥이라는 것은 건축물에서 주춧돌에 세워 상부를 받치는 나무입니다. 이 기둥주자는 나무 목자와 주인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인주자는 주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주자는 나무로 주인되는 방법이 기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는 그 건물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건물에는 많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기둥도 있고 처마도 있고 지붕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구조물들 중에 주인 되는 나무가 어딘가 기둥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기둥이 핵심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기둥주자는 나무로 주인 되는 방법이 기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는 그 건물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교주고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주고슬은 악교풀로 검은고에 기러기발을 붙여놓으면 음조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이어서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주나 지주라 할 때 기둥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머무를 주자입니다. 머무를 주자는 머무르다는 뜻이 있죠. 머무르다는 것은 도중에 멈추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묵는 것입니다. 이 머무를 주자는 말맞자와 주인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맞자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인주자는 주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를 주자는 말이 주인 되는 방법이 머무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멈추어 쉬는 것은 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말과 기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린 후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잠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휴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수가 휴식을 취하려는 것보다 말에게 휴식을 주려는 게 주요 목적이라는 것이죠. 머무르는 이유는 말에게 휴식을 주려 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머무를 주자는 말이 주인 되는 방법이 머무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멈추어 쉬는 것은 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각도주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도주차는 차가 주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인데 도로 연석이나 주차장의 벽면과 차량이 일정한 각도를 이루도록 주차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둔이나 주재를 할 때 머무를 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인주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심지주자입니다. 심지주자는 심지를 말하는 것이죠. 심지라는 것은 등잔이나 초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꼬아서 꽂은 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심지주자는 불화자와 주인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인주자는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주자는 불로 주인 되는 방법이 심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잔불의 심지는 불을 밝혀 어두운 곳에서 주인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런 등잔불의 주인이 누구인가? 심지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불이 나오게 되는 그 통로가 심지인 것이죠. 그 심지가 이 불의 주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심지주자는 불로 주인 되는 방법이 심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잔불의 심지는 불을 밝혀서 어두운 곳에서 주인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주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촉은 심을 박아서 만든 초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향도 있습니다. 주향은 향을 피우는 것을 주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셋단자 737강으로서 주인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